국지연구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저도 많아요. 전 막 극기 연구소요? 막 국지를 입어가지고 막. 뭐죠, 그렇죠. 국지 아니고 극기 아니고 극지 뭐 이런 식으로. 대표님이 여기 앉으셔야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강실장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과학과 극지를 사랑하는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빙하집권연구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신진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책방 갈다 대표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같이 즐거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저희 극지연구소 오늘 촬영 전에 보시고 오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촬영이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두 분을 함께 모신 거는 두 분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박사님, 이거 좀 두 분 인연을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이제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저술과 과정을 들었는데요. 그때 저희 멘토님이십니다.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희 이제 과학책방 갈다가 이제 그 컨소시엄의 주체사가 되어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신 박사님이 과학 저술가 과정에 참여를 하셨고요. 거기서 이제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죠. 박사님의 글쓰기 선생님. 네, 그렇죠. 네, 박사님 어떻게 갑자기 글쓰기 배우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 9개의 이제 기후 기사를 쓰게 됐는데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누군가의 조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이제 듣게 됐었습니다. 그 9개 기사는 어쩌다? 사실 뭐 글 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아셨던 이제 오마이뉴스 대표님께서 너 뭐 하냐라고 하시길래 저 빙하로 기후 연구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기사 써. 해가지고 얼떨결에 쓰게 됐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연락이 안 오죠? 너 뭐하냐? 저 극지연구소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네. 그럼 박사님은 왜 이런 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셨던 거예요? 사실 글쓰기라기보다는 석사 때부터 연구 결과를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인지는 그때는 당시는 몰랐었고요. 우연한 기회로 뭐 10월의 하늘 행사도 이제 참여하기도 됐었었고 10월의 하늘은 이제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재능 기부 행사인데요.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쭉쭉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글쓰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박사님 굉장히 애니신 것 같아요. 글쓰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10월 행사 얘기 나오고 예정이 없던 오마이뉴스 애니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과학자분들 중에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왜 쓰는 거예요, 과학자분들? 사실 논문이야 쓰는 건 알겠는데 꼭 써야 할까요?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대중적인 글을 쓰거나 강연하는 사람은 약간 두 부류 같아요. 지금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채의식 같은 게 있어요. 환원해야 되겠다. 내가 배운 지식을. 그렇죠. 뭐 기고를 하거나 그런 요청이 올 때 거절하지 않고 네. 글을 이제 쓰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나 뭐 그 정재승 교수님, 김상욱 이런 분들인데요. 다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이나 뭐 이럴 때 뭐 문예부를 하거나 영화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걸 되게 잘하고 좋아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아마추어 천문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언어와 과학자들의 언어가 틀리다는 걸 알잖아요.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욕구와 그런 게 의무감과 약간 다른. 그래서 약간 이 두 부류의 과학자들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뭐 유튜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실 때 이제 이런 과학 대중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세대들은 책은 아마 머릿속에서 저 멀리 어디에 그런 것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책이라는 의미가 여전히 당분간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텍스트 기반이잖아요. 그 우리 뇌에 새겨지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 텍스트 기반으로 한 것들을 받아들이면 이제 뇌가 괴로워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얘가 이제 신경을 써서 자기 것으로 체화시키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너무나 즉각적이고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콘텐츠를 내재화시킬 때 텍스트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오늘 극지연구소 처음으로 이제 외부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과학책방 갈다에서 촬영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어요. 보시면 여기 각 책들도 엄청 많죠. 이 공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과학책방 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 삼청동 끝자락에 있는 책방인데
그 교양과학 책들만 모아놨어요. 저희가 이제 신간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매달 한 50여 종 정도의 교양과학 책이 나오는데 우리가 뽑은 책들을 여기다가 전시하고 판매하고 뭐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진아 박사님의 책이 여기에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하반기가 돼보면 알 수. 네. 갈다는 왜 갈다예요, 대표님? 갈다 그 이름 아마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갈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갈자. 다는 뭘까요? 그쵸. 예, 네. 다윈에서 다자를 따왔어요. 전 맨 처음에 사실 갈다를 해서 뭔가 약간 과학을 갈아버리겠다, 막 이렇게 막 이런 의미로 제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갈아엎다, 뭐 배우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네. 중의적이라서 그걸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공간이나 과학책을 써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학이라는 걸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해서인 것 같은데 극정호서도 고민하고 있죠. 왜 어려울까요? 이게 약간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던 습관이 있었으니까 이게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에 과학을 즐기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어렵다라는 게 더 이제 크게 다가와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약간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과학은 뭐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이 물리과학의 기초인데 양자역학 맨날 무슨 확률적인 보도 그런데 그게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 안 하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 직관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것마저도 그냥 시험이라는 토대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니까 너무 지긋지긋한 거죠. 이게 좀 노출이 덜 돼가지고 안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나요? 네,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가수들도 과학에 관련된 내용들 되게 어려운 단어들을 갖다가 그냥 멋있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출되고 뜻도 모르지만 막 쓰는 거. 그렇게 되다 보면 더 익숙하게 편하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쓰시는 분들, 아까 박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해요. 사실 극지연구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 이제 과학 중에 한 분야인 극지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두 분은 그러면 과학자 겸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네, 저는 이제 현장 과학을 떠나서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션 전업이니까 저는 이제 뭐 대중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부르면 되고, 신 박사님은 현장 과학자 겸 대중과학자 겸 과학 커뮤니케이터, 또 이제 과학 저술가 이렇게 되겠죠. 부캐들이 많으신데요. 그럼 일단 본캐는 대표님은 그럼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그렇죠. 네, 제가 본캐이신 된 거죠. 거고, 전직은 어떻게 하시다가 원래 과학자에서 본캐를 바꾸신 거는? 이제 2011년에 이제 제가 2010년 말에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뭐 자의반, 타의반을 은퇴를 한 거죠. 현장 과학자 은퇴를 하고 좀 회복된 다음에 전업으로 뭐 방송하고 글 쓰고 뭐 이렇게 직업인으로서의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된 거죠. 과학자이셨을 때가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과학 커뮤니케이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가 그 과학 얘기를 가지고 글 쓰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취미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 식히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글 한 편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천문학 공부하고 박사 과정 할 때는 물론 되게 힘들지만 그거를 해결했을 때 그 경이로움과 희열이 있잖아요. 그런 게 즐겁고 요즘은 이제 사람들 만나서 공감하는 게 되게 즐거워서. 근데 우리 보통은 직업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 취미로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건 직업으로 삼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박사님은 지금 이제 과학자이시고 네. 약간 과학 커뮤니케이터 쪽에 발을 한 짝쯤 담그고 계시고. 그래도 아무리 이제 취미로 한다 하더라도 책 출판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압박감은 사실 좀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딱 원하는 토픽을 연구 못할 때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만족을 약간 좀 책으로 푸는 것 같아요. 만약에 완성도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또 연구를 또 풀고 해서 약간 상생 구조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하실 분들이라서 걱정입니다.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극지연구소는 홍보를 잘하고 있나요? 저 진짜 입수하고 나서 너무 놀랐던 게 너무 잘하고 있고 활발히 하고 있어서 너무 놀랐는데 저 이런 너무 뻔한 답을 하셔서 너무 놀랐는데. 근데 네. 반대로 국제연구소 너무 몰라서 놀랐어요. 사람들이 국제연구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저도 많아요. 전 막 극기연구소요? 말해서. 네, 그래서 제가 극지연구소 다닌다고 하면 지금 남극에 계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아직까지 사실 좀 아시는 분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극지라는 자체의 테마가 너무 이제 이렇게 매니아층이 좋아할 만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에서 어떤 거를 좀 해보면 좋을지 이런 거 좀. 그 일단
극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아까 극기, 국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를 합쳐서 극지연구소인데 굉장히 국지적인 곳에 가서 극기하면서 연구하는 극지연구소. 국한된 지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남극 북극에. 그리고 사실 극기하면서 해야 돼.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서 무슨 구찌를 입어가지고 막 뭐죠, 그렇죠. 뭐 이렇게 약간 장난스럽게 해도 제작비가 연구원들은 아이씨 저게 뭐야 하고 올거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국기란 말을 하고 극기란 말을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좀 정교하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약간 쇼츠 같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국지 아니고 극기 아니고 극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뭔가 알아야 그다음에 들어오든지 하잖아요. 대표님이 여기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칭찬까지는 기대하진 않았는데요. 네, 숙제만 한가득 안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거꾸로 그 과학자이셨을 때 어디 뭐 연구소에 속해서 일하셨을 텐데 그때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것도 제가 이제 아마추어 전문 출신이잖아요. 네. 그 각종 홍보를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별명이 9시 뉴스였어요. 9시 뉴스도 브리핑 맨날 제가 나갔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홍보를 담당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이쪽에서 알고 싶은 것 너무 다르고 결국은 알리고 싶은 것하고 알고 싶은 것을 충족시키는 게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계속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약간 그런 훈련이 된 게 지금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홍보팀 출신이에요. 선배님. 네. 제가 사실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저희 한 열 몇 편 동안 걱정 못하는 과학 얘기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 소개를 하는가 요거를 한번 설명하면 좋겠다 싶었고 마침 또 우리 대표님과 박사님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배경을 갖고 계셔서 그런 얘기로 첫 번째 시간을 구성을 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시간에는 두 분들 진짜 전공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빙하와 천문 둘이 만났을 때 과연 지구는 살만한 곳인지 이 얘기를 두 번째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도 딱 저 이름 바꿔주면 막 구찌 연구소 이런 거 하면 차라리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을 텐데. 소장님 죄송합니다. 네.